할 때면 대기나 수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토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토양 유실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길교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 12월 5일이 세계 토양의 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만 모르는 거 아니겠죠? 네, 사실 기념일이 워낙 많아요. 네. 기념일이란 게 이제 오늘 이거는 유엔에서 정한 기념일인데 네. 이거 말고도 각종 협회, 기관에서 또 정한 기념일들이 많아서 1년 365일 다 기념일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유엔 기념일만 해도 한 198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이 기념일인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어떤 나라가 먼저 제안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할 때는 물론 이제 유엔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념일도 있어요. 예. 9월 7일인데 이게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2019년에 네. 9월에 미국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협력 의지를 모으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고 그해 말에 결의안이 통과돼서 2020년부터 기념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념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명한 날들도 있지만 예. 이제 오늘 이야기할 토양의 날처럼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궁금한 날들도 좀 있죠. 그럼 토양의 날은 어떤 곳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이걸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국제토양과학연합이라고 하는 학술기구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이걸 이제 태국이 받아서 태국이랑 세계식량기구 FAO가 적극 추진해서 14년부터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요? 네네. 사실은 토양이라고 하면 네.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도시인들한테는 사실 땅 볼 일도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토양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아요? 일단은 이제 토양의 날을 왜 기념하지? 아무래도 이런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 자체가 하늘, 바다 그리고 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곳 역시 땅이고 그래서 네. 건강한 땅을 가진다는 게 지구한테도 중요하고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이라는 곳 그리고 땅을 덮고 있는 흙을 우리가 계속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 한 4년 전에 환경 감수성이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늘, 물, 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라고 이제 초중고교생, 그다음에 예. 성인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연령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게 바로 땅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는 네. 흙, 지렁이, 개미 이런 게 가장 많이 응답이 나왔고 네. 이제 고교생들은 조금 더 유식해집니다. 지각, 멘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근데 성인들은 재밌는 게 부동산, 아파트, 건물주 딱 이런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너무 이게 속물적이고 세속적이네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 들수록 우리가 땅을 보면서 흙을 연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토양을 왜 기념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실 대부분에서 토양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작물들도 그렇고 소나 닭, 돼지들도 사실은 땅에서 자란 대두, 옥수수 이런 걸 이제 사료로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토양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의 한 95% 정도가 토양에서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물이 기본적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원소를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력이 좋다,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땅 안에 영양분이 많고 그걸 이제 식물이 빨아먹고 자라는 건데 네. 그럼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식물이 토양한테서 양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양은 말 그대로 그냥 놔두면 양분을 계속 뺏겨서 황폐화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학창 시절에 윤작 배웠잖아요. 맞아요. 한 땅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은 다 맞아요. 이 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빼앗겨가지고 네. 땅에서 더 이상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네. 사이에 거름도 주고 맞습니다. 좀 쉬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한 작물을 계속 심게 되면 땅이 금방 지쳐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뭐 우리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뭐 이러면은 여기 말고 그때 뭐 인구도 없었을 테니까 다른 곳 가서 이제 농사 또 짓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조금 지나서는 여기다 동물의 분뇨를 거름으로 넣기 시작했고 네네.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윤작. 그러니까 윤작이 도움이 되는 게 작물마다 빨아먹는 양분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걸러주면은 그만큼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화학 비료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화학 비료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제 화학 비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오기로 80억 명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점점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억 명이 산다고 해서 농사를 80억 명분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기상 여건이 나빠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생산지에서 그냥 버려지는 게 되게 많아요. 못생겨서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유통되다가 뭐 상하거나 해서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실은 100억 명분 이상의 농사를 우리가 짓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토양 황폐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토양이 한 33%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황폐화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인구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2050년에는 지금보다 생산량이 60% 더 늘어나야 한다. 이게 FAO 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토양의 날의 주제도 토양, 음식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토양은 황폐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경각심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은 거겠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자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땅에다가 막 곡식이나 아니면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막 비료 막 거기다 붓고 그러고 나니까 농작물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땅 자체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토양 황폐화가 제가 아까 많게는 40%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황폐화가 좀 이제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이제 우리가 흙이라는 게 뭐 산에 가면 흙이 많으니까 흙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실은 이 토양은 뭐 껍데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얇은 그런 이제 그 지표의 일부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35km니까 지구 반지름의 한 0.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깊어도 한 1.5m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의 0.5%밖에 안 되는 그 대륙의 0.0043%가 이제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네. 이거를 누군가 밖에서 보면 거의 지구 표면에다가 스프레이로 쫙 그냥 뭔가 가루를 이제 뿌려놓은 정도 수준인데 네. 이렇게 사실 얼마 안 되는 토양이 자꾸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이게 황폐화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쓸려져 나가서 이게 점점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평평한 데다가 막 풀이 이렇게 잔뜩 자라 있거나 아니면 뭐 경사지라고 하더라도 산에 그러니까 나무가 막 빼곡히 심어져 있으면 예.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막 이렇게 흙이 막 쓸려나가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을 한다는 거는 땅을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땅을 이제 뭐 경운을 해서 뒤집고 작물을 길렀다가 다시 베어내고 또 물을 끌어오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평지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농진청 자료를 보니까 이 7도 이상의 경사지 조성된 밭이 전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곳도 20%나 돼요. 그러면 이런 곳에 만약에 작물이 심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뭐 수확을 하거나 하게 되면 한 번 비 오면 그 물에 또 한번 싹 흙이 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느는 만큼 어쨌든 계속 농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막 작물을 심는다고 하는 게 되게 흔하게 벌어지잖아요. 제가 일전에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농업을 하면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 물을 막 끌어다 쓰다 보면 다른 곳은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건조한 곳은 더 잘 비바람에 쓸려져 나가고 그래서 자꾸 유실되는 흙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역사 얘기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류 문명이 강에서 위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착착 쌓이는 삼각주 있는 근처에서 많이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비옥한 토양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황폐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건데 네.
세계적인 기아 문제도 토양 유실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토양 침식이 되면 그냥 흙만 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흙에 있는 영양분도 같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작물을 심어도 재배가 잘 안 되고 그런 식물이 별로 없으니까 또 토양 유실이 더 빨라지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농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버려지는 땅이 한 4억 4,500만 헥타르. 그러니까 브라질 한 절반 정도 크기가 그렇게 버려졌다고 해요. 이게 버려졌다는 게 이거를 하다가 뭐 숲으로 복원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농사가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간 땅이 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농지 확보하려고 계속 나무 베고 이러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그냥 못 써서 또 버려진 땅이 계속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토양이 황폐화가 되면 수확량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의 영양분이 또 부족해서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또 뭔가 계속 미량의 영양분이 계속 결핍되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보니까 뭐 숨은 기아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구가 한 20억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비옥한 토양을 실어다가 네.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이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실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그냥 어디론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이거를 네. 다 모아서 하긴 사실 어렵고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탄소를 다시 토양에 저장을 시키는 그런 농법이에요. 예를 네네. 들면 뭐 피복작물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식물 잔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거름으로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에 들어있던 탄소가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땅속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거를 막 경운을 하면 다시 안 되고 그렇죠. 계속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되도록 그렇게 농민을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기물의 땅이 저장되니까 곡물도 잘 자라게 되고 또 미생물도 많아지고 토질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제 식물이 많아지니까 토양 유실도 막아주고 약간 또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농법을 요새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농사 안 지을 때 농민들한테 그 보조금을 줘야 되는 보조금을 거잖아요. 주는 것도 있고 그 저장된 탄소의 양만큼 배출권으로 팔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흙도 유한한 자원이고 아껴 써야 한다 이런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새는 산에 가도 데크가 많이 깔려서 점점 흙 밟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흙이라는 게 점점 낯선 존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흙이 오늘 제가 농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또 흙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토양이 사실은 되게 희소 자원이고 이것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약간 이런 점을 잘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양하면 부동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뭔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